안녕하세요. 정사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Q&A로 새해 첫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사실 5,000명이었을 때 하려고 했었는데 1만 기념 영상이 돼버렸네요. 질문을 보니까 역시나 뇌종양과 암에 관한 질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과 또 기타 질문들. 질문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수술하실 때 100% 제거하셨나요? 아니면 남아 있었나요? 저는 눈에 보이는 종양은 전부 다 제거했고요. 수술은 깔끔하게 잘 된 편이에요. 다만 악성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종양은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0% 제거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으셨어요. 뇌종양 카페에 올리셨다는 글 저도 보고 싶은데 링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뇌종양 관련된 카페에다가 글을 몇 차례 썼었어요. 그 링크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카페는 네이버에 뇌종양 투병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고요. 제가 가입했을 당시에 2만 명대였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3만 명대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암에 걸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도하게 운동을 했다거나 드시는 음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교모세포종의 근본 발병 원인은 작년에 밝혀지기는 했지만 어떤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원인이 뭘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아마도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식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애늙은이 같은 게 있어서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건 좀 피했었어요. 식습관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운동도 무리하거나 과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이어트도 하긴 했었지만 먹는 걸 줄여서 하는 다이어트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식단을 했어도 영양 다 챙겨가면서 했었습니다. 다만 제 수면 습관은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밤낮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짐작되는 건 스트레스. 뇌종양 진단을 받기 2년 전부터 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전조 증상 중에 뇌압이 상승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편두통이 생긴다는데 혹시 정사슴님도 아침에 편두통이 있으셨나요? 뇌종양의 가장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 두통이 있죠. 보통은 뇌압이 올라가는 새벽이나 아침에 두통을 많이 겪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는 경우도 꽤 있긴 했지만 보통은 밤늦은 시간에 헬스를 해서 그런지 아침보다는 밤에 더 두통이 잦았습니다. 두통 위치가 안 바뀌고 계속 왼쪽 위였나요? 저는 하루걸러 위치가 바뀌어서 편두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떠셨는지요?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편두통이 원래 위치가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아픈가요? 이렇게 한쪽만 아픈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정수리 위쪽 있죠? 아픈 쪽만 계속 아팠었고 그러다가 두통이 전체적으로 아픈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한쪽이 아픈 게 여기가 아팠다가 여기가 아팠다가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증상으로 계속 진통제 복용만 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요? 내과나 한의원을 가도 진통제만 주시네요. 저도 처음에 두통을 느꼈을 땐 내과에 갔었지만 진통제만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효과가 없었고 증상이 이상해서 동네에 있는 신경내과로 찾아갔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시든지 MRI를 찍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내과 말고 신경내과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증상이 나오고 3개월 만에 뇌종양인 걸 아셨다는데 두통, 구토 증상, 언어 이상, 시야장애가 모두 3개월 안에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 모든 증상이 3개월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술 후에 시력이나 청력은 정상인가요? 저는 오른쪽 눈에 시야장애가 남아있고 청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종양 발생 부위에 따라서 후유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좌측 후두엽에 종양이 있었다는 것만 참고해주세요. 혹시 시야가 안 보인다는 게 좁아 보인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예 옆에 검정색으로 안 보이신다는 건지요? 검정색으로 보인다는 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정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시야가 바깥쪽으로 갈수록 흐려져
흐려지면서 안 보이잖아요. 시야장애가 남아있는 제 눈도 흐려지는 범위의 시작이 좀 더 안쪽일 뿐이지 검정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통의 아픔이 어느 정도예요? 한번 두통이 생기면 시간은 어느 정도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때에 따라서 달랐어요. 가볍게 콕콕 쑤실 때도 있었고 4-5시간 동안 방바닥을 구르면서 좀 많이 아팠던 적도 있어요. 빈도가 잦아지면서 두통이 오는 시간이나 강도는 점점 길어졌던 것 같아요. 혹시 통증이 찌릿거리는 느낌이었나요? 요즘 통증이 막 날카로운 걸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나고 원래 아프면 그냥 참는데 악소리 날 정도로 아프네요. 네, 날카로운 걸로 찌르는 듯한 찌릿찌릿한 느낌일 때가 가장 많았고요. 머리에 심장이 있는 것처럼 쥐어짜는 느낌일 때도 있었어요. 혹시 머리 아프실 때 이는 안 아프셨나요? 저는 왼쪽 머리 위가 아픈데 아플 때 왼쪽에 이도 같이 아파져요. 이는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치통 때문에 두통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통이 오기 전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눈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거의 항상 두통이 오고 나서 시야가 어두워졌고요. 안구진탕같이 눈동자가 진동이 있는 것 같은 웅웅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항상 두통 후에 이런 증상들이 왔었어요. 오른쪽 눈만 시야가 좁아지셨나요? 보통 그 위치에 있으면 양쪽 다 시야가 좁아지는데 양쪽 다 그러시진 않았나요? 네, 저는 종양의 위치가 좌측 후두엽이었는데 오른쪽 눈만 시야장애가 왔어요. 뇌 신경선은 이렇게 반대로 꼬여있기 때문에 보통 종양이 있었던 위치에 반대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후유증은 없으신가요? 저는 손발 저림이 너무 심해서 힘드네요. 시야장애 말고는 다른 큰 후유증은 없습니다. 혹시 수술 전에 비해 운동신경이나 기억력 감퇴를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운동신경은 똑같고요. 기억력은 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계산 능력도 좀 떨어졌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무리 없는 수준입니다. 혹시 흡연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관련 보험은 들어두셨나요? 있으셨다면 보험금 지급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후유장애 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고요. 찾아보니까 만약 보험을 들었다면 한쪽 눈의 시야장애는 10% 정도 보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요. 시야가 좁게 보이는 거 장애로 남았다고 표현하셨는데 혹시 장애 등급 그런 거 받으신 거예요? 시야장애로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두 눈의 시야가 50% 이상 감소된 상태여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한쪽 눈만 20-30% 정도 시야가 결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가족력 있으신가요? 조부모님들도 해서요. 뇌종양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습니다. 뇌종양일 때 머리 뒤에 혹도 생기나요? 혹은 생기지 않습니다. 체중이나 식욕 감소 증상은 없으셨나요? 네, 둘 다 없었습니다. 특히 식욕 감소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혹시 눈 앞머리 쪽 흰자가 빨개지거나 하는 증상은 없나요? 네,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언니 교무세포 종 몇 cm셨어요? 약 5cm 정도였습니다. CT로는 안 나오나요 혹시? CT로 나오기는 하지만 MRI가 더 정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뇌 MRI 비용은 어느 정도 하나요? MRI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해서 저는 한 18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혹시 2011년 이후에 일본 여행 가셨었나요? 저는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을 간 적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무슨 종양이 생겨요. 종양이라는 건 좋지 않은 건강에서 세포가 이상 증식해서 종양이 생기는 건데 종양이 생기기 전에 무슨 정신과 약 같은 거 먹은 적 있으신가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같은 거요. 정신과 관련 약은 전혀 먹은 적이 없고요.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 굉장히 건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감기약조차도 거의 먹은 적이 없어요. 생리통도 거의 없어서 진통제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두술 했어요. 사수님 중환자실에서 구토 안 하셨나요? 저는 진통제 들어올 때마다 구토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갈증도 너무 나는데 물은 못 마시고 진통제 들어올 때마다 구토는 계속 나오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는 중환자실에서 구토는 하지 않았어요. 대댓글에 보니까 이거는 아마도 진통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새벽에 너무 아파서 진통주사
한번 놔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구토 증세는 없었습니다. 아파서 맞은 진통제인데 또 그게 부작용 때문에 또 힘드셨다고 하니까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마취 깨자마자 아프지 않나요? 수술 때 진통제를 맞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취 깨고 나서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두통은 수술 후에 10시간, 12시간 정도 후에 와서 그때 진통주사를 한 대 맞았습니다. 누나 궁금한 게 있는데 뇌종양 수술할 때 머리카락 다 밀어야 되나요? 완전 삭발은 하지 않고요. 부분 삭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삭발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를 거의 다 밀었어요. 한동안 모자나 가발은 필수예요. 저는 23살의 뇌종양입니다. 혹시 머리는 언제 나게 되나요? 머리가 30일째 안 자라서요. 30일이면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통 한두 달 지나야지 그때부터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X선 방사선을 받으셨다면 대부분은 원래대로 머리카락이 자라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성자 방사선이셨다면 자라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야 돼요. 우리 아이도 다음 주에 뇌종양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퇴원은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술 비용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그런데 뇌종양은 산정특례라는 게 적용이 돼요. 산정특례가 뭐냐면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국가가 95% 정도 대신 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환자는 결국에 5%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수술비, 검사비, 5일 동안의 입원비 모두 다 합쳐서 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양성자 방사선은 아무래도 비싸겠죠? 양성자 비용은 어떤가요? 많이 비싼가요? 양성자 방사선도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회당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사선은 입원 없이 통원으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저는 통원으로 받았었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제 친구는 두 번째 뇌종양 수술 후에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또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했는데 뇌종양도 머릿속에서 이전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뇌 속에서 종양이 전이되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아마 재발했을 때 원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재발했다는 말씀이시겠죠? 이건 저도 전에 궁금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봤었는데 뇌종양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교모세포종이니까 재발을 할 때 원래 종양이 있었던 위치에 재발을 하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재발이 될 수가 있냐? 보통은 원래 종양이 있었던 위치에 재발할 확률이 높긴 한데 다른 위치에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비타민 치료는 받아보셨나요? 고용량 비타민 해보셨나요? 해본 적은 없는데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번 해볼까 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찾아보고 신중하게 고민해보려고요. 혹시 펜벤다졸 드시는지 궁금해요. 먹고 있지 않는데요. 한창 펜벤다졸 붐이 일었을 때 아마존에서 직구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받은 지 한 3개월 넘었거든요. 근데 택배를 방금 뜯어봤어요. 4개를 샀습니다. 당장 먹을 생각으로 산 건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필요한데 못 구할까봐 미리 사놓은 거예요. 먹어볼까요? 슬슬 먹어볼까 싶기도 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알벤다졸은 효과 없나요? 펜펜다졸, 메벤다졸, 알벤다졸 이 세 가지는 벤지미다졸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인데 다 기제가 비슷해서 효과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떤 질병은 펜벤이 좋다, 알벤이 좋다, 아니면 섞어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두술 얼마 만에 운동이 가능한가요? 적어도 한 달은 지나야 되고 그전에는 가볍게 산책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 후에 가볍게 요가를 했다가 이틀 동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좀 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그냥 살짝씩 운동을 좀 해주시다가 조금씩 강도를 높이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운동에 제한 없이 격렬한 운동도 다 했었습니다. 혹시 뛰는 것도 가능한가요? 점핑 운동을 해보고 싶은데 한 달이 이제 지났어요.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격렬한 운동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강도는 조금씩만 높이면서 해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가족관계 궁금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 2살 터울의 오빠, 그리고 강아지 봉구가 있습니다. 언니 기럭지 대박. 키가 뭐예요? 저는 165입니다. 사수님 운명을 믿으세요? 궁금해요.
저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운명은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선택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반대로 그 가치관이 나의 의식적인 선택이든 무의식적인 선택이든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결국엔 우연이고 운명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다 나의 성향과 선택들이 녹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슴님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마음을 이겨내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무교이고요.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후유증이라 봤자 눈에 있는 시야장애가 전부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뭐든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과 관찰 중인 환우님들은 재발의 두려움을 모두 가지고 계실 텐데 사슴님은 미래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미리 알 수 없는 미래는 잘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현재 하지 않으면 미래에 후회할 것 같은 일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재를 좀 더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친과 이별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남친을 만드실 계획, 희망은 있으신가요? 최근에 올렸던 차였던 이별설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1년 전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도 저는 연애를 했어요. 사랑을 하기 전에 슬픔이나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겁먹고 포기하기에는 그 감정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저는 연애에 대한 주저함은 없습니다.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나요? 어떤 유형이신가요? 일단 MBTI 테스트는 성격 유형 테스트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또 말씀해주시니까 궁금해지네요. 예쁘긴 한데 차도녀 인상인데? 감사합니다. 사슴님 뷰티로그도 찍어주세요. 피부 완전 좋으신데 피부 관리나 얼굴 탄력도 완전 부러워요. 시술하시는 거 있으신지? 피부는 나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좋은 피부는 아니에요. 아마 조명빨이 아닌가. 시술은 따로 받고 있지 않고요. 저는 건성 트러블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라서 집에서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어요. 뷰티로그는 기회가 되면 한번 찍어볼게요. 언니 존경해요. 항상 화이팅해요. 피부 너무나 좋은 거 마인드도 최고. 피부 베이스는 어떤 제품 쓰시나요? 감사합니다. 베이스는 여름에는 닥터샤르트 블랙비비랑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제품 같이 섞어서 쓰고요. 겨울에는 겨울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좋아서 설화수 쿠션만 바르고 그 위에 컨실러로 부분 커버만 해주고 있어요. 뇌종양 치료 관련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의학도신가요? 전라도 분이신가 봐요. 의학도? 전혀 아니고요. 전공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단지 제가 뇌종양 환자이기 때문에 외래 보면서 교수님한테 들었던 정보들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아지 몇 살이에요? 봉구는 3살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팬미팅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팬미팅 단어조차 너무 낯설네요. 제가 뭐라고 팬미팅을 팬미팅이라기보다는 그냥 언젠가 정모하듯이 모아서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홈트하실 때 바닥에 까신 거 뭔지 궁금해요. 이거는 그냥 쿠팡에 대형 요가 매트라고 검색해서 구매한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인 그 요가 매트 크기 있잖아요. 그거를 썼었는데 팔도 뻗고 다리도 찢고 하는데 좁아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큰 거를 샀는데 편하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쿠팡에 데비 카마 슈퍼 와이드 요가 매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마사지기 어디 거예요? 이거는 테라건 G3 프로 제품입니다. 붙임머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머리카락이 5cm 이상이시면 붙일 수 있어요. 머리가 나긴 났는데 저도 매번 신경 쓰입니다. 남자도 붙임머리를 할 수 있나요? 남자도 머리카락이 5cm 이상만 되시면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짧은 헤어스타일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아예 류승범 씨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헤어스타일이시라면 붙임머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상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명상에 대한 정보나 공부를 하는 책이나 사이트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영상에서 명상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명상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해보고 나서 명상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저 혹시 머리 파마인지 고데기이신지 진지한 영상에 실례입니다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실례 아닙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거는 파마도 아니고 고데기도 아니고요. 가발이에요. 가발 브이로그에서 제가 구매했던 가발인데요. 그 이태원에서 바로 그 가발입니다. 가뿐 쌓인 건 알지만 렌즈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2주 후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렌즈 및 메가루 폴링그레이인데요. 이것도 가뿐싸 전혀 아니에요. 예쁘게 봐주셔서 물어봐 주시는 거잖아요.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옷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예뻐서 입고 싶어요. 어나더 A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어요. 지금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판매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영상 만들 때는 대본 같은 걸 따로 준비해놓고 찍으시나요? 이런 영상이 뭐냐면 제가 나레이션을 입힌 영상이에요. 우리의 고태공 아까 한꺼번에 3마리 낳고 나서 조용하더니 드디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 크리스마스 쿠키랑 찜닭 만든 영상이랑 낚시 영상. 나레이션 영상은 그냥 대본 없이 영상 보면서 즉흥적으로 그냥 녹음을 하고요. 다른 정보 전달성의 영상들은 초반에는 대본 없이 찍었다가 다 찍고 나니까 빠뜨리는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대본을 작성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인스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 이름이랑 똑같아요. 조정석님.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2020년 목표와 인생 목표는? 올해 세부적인 목표는 굉장히 많기는 한데 가장 중심으로 잡은 목표는 시간 관리예요. 작년에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인생 목표는요. 저는 행복하기입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은? 이 질문을 받고 오래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후회하는 일이 뭘까?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후회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힘들었던 일도 또 내가 멍청한 선택을 했던 일들도 모두 저한테 가르침을 줬었고요. 그 덕분에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기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은? 저는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또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사슴의 연애 스타일은? 만약에 좀 옛날에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이런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의 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하지만 굳이 평균을 내보자면 저는 그냥 평탄한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랑 비슷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가본 여행지 중 가장 좋았던 곳은? 저는 작년에 다녀왔던 스위스 인터라켄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그냥 발 닿는 곳으로 막 달렸었어요. 그러다가 튠 호수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스위스 아시죠? 자연 풍경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자전거 세워놓고 바지 다 벗고 티셔츠랑 팬티만 입고 그냥 호수에 뛰어들었었어요. 한두 시간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아마 평생 가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유럽 여행 브이로그를 언젠가는 올릴 텐데 아마 스위스 영상을 가장 먼저 올릴 것 같아요. 그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유튜브 채널의 행보는? 이분 무슨 전문 인터뷰어 같아요. 앞으로 제 채널은요. 뇌종양과 암에 관련한 영상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제 일상을 좀 더 담아내볼 생각이에요. 운동이나 요리, 뷰티, 책, 여행, 사소한 생각들 등등등등 좀 더 제 이야기를 많이 풀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셨던 질문이 나왔나요? 이 질문들을 가져오느라 4일 정도 내내 댓글만 읽었어요.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눈이 빠질 것 같기는 했지만 덕분에 놓쳤었던 댓글들도 읽을 수 있었고 또 응원해주시는 댓글들 다시 보면서 행복도 만땅 충전됐습니다. 사실 영상을 그렇게 자주 올리는 유튜버는 아닌데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연말에 올해에는 좀 더 자주자주 찾아올게요. 찾아오실 거죠?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